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 채널의 성격과 이 중국이라는 주제는 좀 거리가 있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국 주재원 시절에 같이 일하던 중국 친구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워낙 큰 도움을 받았었던 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소개할 책은 두 권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그리고 후흑학. 먼저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제게 오늘날의 중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책을 권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권해드릴 책이 바로 이 책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위화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위화 작가님은 우리나라로 치면 조정래 작가님 또는 박경리 작가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국민의 그 정서를 담은 그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풀어내는 그런 작가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책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금서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조정래 작가님에 해당하는 유아 작가님의 에세이 성격입니다. 이거는 가상이 아니고 에세이,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경험 위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근현대사를 10개의 키워드로 묶어서 담담히 풀어내는 에세이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나라의 국민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특징을 알아보려면 그 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 배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에 있어서, 중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문화 대혁명이라는 시절은요, 그때 있었던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오늘날 그들의 국민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아픈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는 금서로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화혁명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담담하지만 적나라하게 다 담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반중 정서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 친구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국 주재원 생활을 겪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어쩌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는 엿봤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요. 그리고 그 중에 중국의 좋은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들의 아픔을 한 번쯤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와 같은 이해를 해 보고자 한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요. 후흑학입니다. 추천은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싫어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요. 어떻게 보면 중국판 군주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맥락은 리더라면 당연히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어야 한다. 한고조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를 추천하시는 분들은요.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업가들을 만나야 되는 일이 많거나 중국의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요. 뭐 이런 책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부감 가득하게 바라봤다는 책이었습니다. 읽는 도중에도 너무나 궤변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무슨 겉모술수 잘하는 법에 대한 책도 아니고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건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 두껍고 마음이 검어야 된다는 거, 이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고조를 들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따지고 보면 중국의 위인들 중에 이 난세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후흑의 관점으로 봤을 때 후흑의 관점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무제가 또 그랬고요. 일본에서도 그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평화로운 시대에는 이 후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난세에서는 어쩌면 꼭 필요한 기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요. 다만 제가 인정하기 싫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요. 개인적인 차이.
개인적인 가치관의 차이일 거고요. 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사상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요.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라든지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모술수라든지 그들이 사용하는 좀 못된 전략들이 대부분 이 후의 심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상을 알고 그들과 부딪히는 것과 이와 같은 사상을 모르고 그들과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고위 간부들과 어떤 접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요. 이 후흑학은 꼭 한번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읽어보시고 이 고위급 중급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 전술 중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들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아주면은 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중국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중국인들과 일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책 2권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두 개의 책을 바라보는 관점 내지는 사용하는 용도를 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정말 좋은 중국 친구들과 좀 좋은 우호관계를 갖고 싶다라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는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좀 굉장히 나쁜 중국 친구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후흑학에 대한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